대법원 9.2추 3일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내용에 대한 소송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으며 그리고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년 7월 28일에 이루어진 판결이며 원고는 광주시 서구청장이며 피고는 광주시 서구의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의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피고인 광주시 서구의회는 조례안을 두 개를 의결하게 됩니다. 하나는 광주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에 해당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먼저 첫 번째 자문위원회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기초의원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로 동장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 기초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인데요. 먼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공동주택 등을 포함해서 주택건설 입지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례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을 먼저 의결한 이후에 원고인 광주시 서구청장에게 이송을 했고 1992년 1월에 광주시장이 제의 요구를 상급기관 감독청으로서 제의 요구를 지시했고 원고인 광주시 서구청장은 제의를 요구했고 피고인 광주시 서구의회는 원안 그대로 재의결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상 조례의 근거 내용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가 있는데요. 대상 조례 2번에 관한 겁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부 장관의 건설부 장관이 감독청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해서 원고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원고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견제의 원리에 기반했을 때 이 대상조례 자문위원회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초의원이 부의하는 사항까지 구청장인 집행기관인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상호 견제의 원리, 즉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동장의 자문위원회 위촉 및 해촉을 할 때 기초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동장의 재량권과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지대상 심의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기관유임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두 가지를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 배분 등 상호관계,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권능의 범위에 관한 원칙적인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모두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하고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기관의 법적 성격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보고 있고, 단체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른바 의회제가 아닌 단체장제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법의 체계를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법은 의결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해서 단체장의 사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제2요구권 등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원칙적인 선언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당의 사안의 적용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원은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따라서 집행기관과의 권한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조례, 이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은 권한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개정 조례안에 대한 판단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원칙을 보시고요.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촉과 회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회촉에 있어서 당의 지역의 구의원과 협의를 하도록 한 조례의 규정의 적부 여부입니다. 먼저 조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인 동장에게 인사와 관련된 사무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당의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구의원에게는 협의의 권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없이 구의원 개인에게 하부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하부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또는 배분의 취지에 위법한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동정자치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을 동장 외에 당의 지역 구의원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의 적부 여부입니다. 조례안에서 자문의 주체를 동장에 한하지 않고 자문심의위원회에 당의 지역구 의원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여서 이 구의원에게 하부집행기관인 동장의 사무집행에 관여하는 권능을 부여하고 권한의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와는 좀 다르게 보았죠. 이 경우에는 법이 규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권한비분 상호 견제 및 균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한다면 자치위원회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고 이에 관해서 협의하도록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사안은 권한 배분의 원칙에 반하는 반면에 자문심의사항을 동장 외에 다른 지역구 구의원, 당의 지역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한 배분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달리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판 대상 관련 보시면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의를 요구한 사항이죠. 그 사항에 국한되는지 여부에 관한 겁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는 내무부 장관, 시군자치구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이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에서 명확하게 재의결된 사항이 소송의 대상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8렬에서도 이와 같이 쓰고 있는데요. 동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동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의 요구를 할 때 위 명칭
변경 부분을 이 사항으로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즉 제2요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후 소송에서 내세운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명칭 변경 부분은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논거도 한번 보시면요.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 폐지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다름 아니어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부의 효력 폐지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 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요구가 있을 때 제2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결의 일부에 대한 제2요구나 수정 제2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2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제2요구 자체도 일부 제2요구는 안 되고 전체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송 측면에서도 재의결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제소는 불가능하고 전부에 대한 제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입지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대해서 판단하시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이른바 단체 위임사무의 하나며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제정 범위가 아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례의 제정 대상 여부입니다. 자, 광주 직할시 서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입지심의위원회의 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법률을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이고요. 이 승인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무 자체는 건설부 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사무가 단체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 조례안은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조례 제정 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반한다. 따라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